Introducing the new CLS, designed to seduce. 제대로 된 보험이 힘든 가정경제의 기둥이 된다. 여러분의 보험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보험 리모델링 전문가 최연진, 종합보험 전문가 이승엽, 보험 재무 컨설팅 전문가 용재원, 보험 금융 컨설팅 전문가 박종규. 바른 보험 지킴이 사총사와 함께 톡톡 보험 설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똑똑한 보험 수치 톡톡 보험 설계 박민설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2018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평가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소비자 보호 실태가 작년과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해 6.1개 부문에 불과하던 양호 이상의 평가가 올해는 1개 이상 총 7.3개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결과 개선은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한 게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 더 많이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톡톡 보험 설계 힘차게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로운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용재원 전문가 또 박종규 전문가가 함께한 만큼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는 톡톡 보험 설계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방금 화면에서 확인하셨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상품들에 대해서 각각 어떤 부분을 꼭 체크해보고 가입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차이가 뭔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들이 보실 때는 무슨 생명, 무슨 화재. 자, 같은 보험사인데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각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내가 가입하는 목적에 따라서 생명보험사로 가입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손해보험사로 가입하는지에 따라서 보험의 효율이 많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이라고 해서 이 안에는 일반 사망 자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일반 사망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나 상해, 원인에 상관없이 어떤 사망으로 사망을 하시더라도 보장을 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장성 목적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의 사망으로 인해서 가족들의 생활비나 교육자금 등을 갖다가 미리 좀 준비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사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자,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물질적인 손해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집중적으로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화재보험 또는 자동차 보험 등등 이런 보험들을 갖다가 손해보험사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근데 200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가 이제 겸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그 경계가 오히려 모호해졌기 때문에 시청자님들이 네. 보시기엔 더 알쏭달쏭해지신 거죠.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상품에 주계약 이렇게 써 있으면은 생명보험사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구별하기는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이 보장 금액에도 차이가 좀 있는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은 생명보험사 그리고 손해보험사 모두 가입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보장 금액이나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암 진단비를 예로 들면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궁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과 같은 생식기암이 소외감으로 되어 있어서 3천만 원으로 가입을 했어도 600만 원만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생식기암이 모두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어서 3천만 원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뇌출혈, 뇌졸중보다 범위가 더 넓은 허혈성 뇌혈관 질환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보다 범위가 더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일부 손해보험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각각 장단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비교 분석을 해서 보험 상품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네. 쉽게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부담이 안 되네요. 35세 남성이
생명보험사의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GI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와 네. 그리고 손해보험사의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보험의 여러 가지 특약들을 구성한 경우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한번 네네.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보장 범위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 상품이 압도적인 승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혈관 질환 관련된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입원비, 거기에 다른 후유장애 같은 특약들을 비교해 보면 구성할 수 있는 보장 범위는 손해보험사의 압승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장 범위를 잘 구성해 놓으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살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보장받을 확률이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럼 제가 이 두 가지를 한번 뒤집어 볼까요? 살면서 무슨 일이 안 생기면 혹은 생겼는데 보장받을 확률이 없는 일이 생기면 이렇게 뒤집어 보면 또 손해보험사의 생명보험사 승패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손해보험사 통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구성해 놓은 보장 안에서 반드시 보장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납입한 보험료는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소멸되게 됩니다. 하지만 GI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35세 남성이 지금 가입을 해놓으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환급금이 쌓이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심지어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이 쌓여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게 노후를 맞이하게 되면 이 환급금을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무슨 일이 생겼는데 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희귀질환이나 희귀한 일들이 생겼을 때는 또 이 환급금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예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이 사례들에 대한 안전장치들도 물론 마련은 하고는 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그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장단점도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성격도 다르고 장단점도 다른 만큼 확실히 내 목적에 맞는 거를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살아있을 때 보장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 원하는데 주변에서 이게 좋다더라 해서 가입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사망자금만 구성이 많이 돼 있으면 사실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정말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A생명보험사에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신 시청자분이신데요. 이분은 지금 현재 월 12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계세요. 근데 이 중에서 주계약이 84,000원과 그리고 정기특약에 24,500원을 합쳐서 사망진단금에만 일단 본인의 그 월 보험료의 거의 85% 이상의 보험료를 지금 지출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 사망보험금에 내 보험료의 85%가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보험을 유지를 하고 계셨던 건데 네. 이분은 시청자님께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보장을 어떠한 혜택들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즉 생존 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은요. 이분이 가입하신 보험에는 전체 12만 원의 보험료 중에서 단 18,800원 정도인 건데 아하, 네, 특약의 네. 구성을 보면은 암치료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비, 그리고 3대 진단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솔직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입한 보험인데 그래서 가입한 상품이라면은 이 상품은 정말 잘못 가입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녀들을 위해서 가입했다. 이런 경우에는 잘 드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목적에 맞지 않게 잘못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청자 사례를 통해서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보험료는 같은 보험료를 납입을 하는데 내가 가입한 목적에 따라서 또는 보험사의 선택에 따라서 보험의 효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갖다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반드시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아직도 우리 시청자님들 장롱 속에 이런 보험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자, 즉 사고나 질병 또는 내가 살아있을 때 입원이나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가입을 원하셨던 보험들이 이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망 자금으로 빠져 있다 그러면 그만큼 보험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장의 범위가 넓은 손해사를 선택을 하는 게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을 할 때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생명보험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뇌출혈만 보장해 주는데 반해서 또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뇌출혈을 포함한 뇌졸중, 뇌경색까지 보장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는 사실 그 앞으로 지금 현대의 그 병으로 봤을 때 암보다 요즘에는 뇌질환의 발생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일이 발생하고서 어떤 부분을 갖다 다시 가입하실 경우에는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 후에 내 목적에 맞게 보험이 잘 가입됐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장 질환의 경우에 같은 경우에도 급성 심근경색보다 이런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해서 이런 부정맥 또는 협심증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보장되는 부분들이 손해보험서에 구성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보장성에 초점을 맞추신다 그러면은 손해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조금 더 보장의 범위를 크게 넓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손해보험사가 보장은 좀 넓은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뭐 뇌질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요즘 현대의학으로도 뭐 완치가 쉽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특히 뇌질환은 감명비도 들지, 뭐 치료비도 들지 부담이 더 많이 되는 만큼 보험의 효율성도 잘 따져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방금 이야기한 3대 진단금인데 뇌혈관, 심장질환 그리고 암이잖아요. 이 암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암 진단금의 경우에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차이가 어떤 편인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보험사에서는 생식기암이 소외감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5천만 원으로 가입을 했어도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만 지급받을 수 있고요. 특히 요즘 발생 빈도가 높은 대장전막내암 역시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소외감으로 따로 분류하고 있어서 일반암 진단비의 일부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가 소외감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 대장전막내암에 대해서도 일부 손해보험사는 일반암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암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을 받고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는 1,000만 원만 받는다면 억울하시겠죠. 그래서 전문가들과 함께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좋은 보험을 가입하셔서 보험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든든한 일반 사망 보장을 원한다면 생명보험사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또 질병에 대해서 그때그때 이 든든한 보장을 원한다면 손해보험사 상품을 선택하는 게 전반적으로 좀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보험료도 이제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보험료도 좀 다른 편이죠? 사실 보험료는 제가 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어디가 더 비싸다 뭐 이런 거는 좀 궁금하긴 한데. 제가 이게 네. 큰 비밀이라서 말씀 못 드리는 건 아니고 네. 비밀은 아닌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사실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의 보험료를 비교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 네. 왜 그러냐면 일단 그 보험계약법, 상법 제4편을 보험계약법이라고 하는데 상법상에서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는 명확하게 다른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가 보험을 만드는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구조의 보험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다른 보험들을 서로 보험료를 비교하는 게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죠. 단지 이제 시청자님들 중에 일부 아닌데 내가 좀 알아봤는데 네. 생명보험사가 비싸던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사실 그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차이가 아니라 시청자님께서 그냥 알아보신 생명보험사가 보험료가 그냥 비싼 회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들께서 네. 지금 생명보험사 하면 문득 딱 떠오르는 회사가 뭐 몇 군데 이렇게 있으실 텐데 대부분의 그 회사들이 사업비가 굉장히 비싼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그냥 원래 비싸요. 그래서 생명보험사의 손해보험사 차이가 아니라 그냥 내가 비싼 보험사와 저렴한 보험사를 알아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리를 하자면 시청자님께서 생보를 선택하느냐 손보를 선택하느냐는 내 보험 목적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선택하실 때도 분명히 보험료가 비싼 회사와 저렴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특별하게 지장이 안 생기는 회사 중에서 효율적인 보험료를 구성해 놓은 이런 회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보, 손보를 보험료로 나누는 건 딱히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 거 듣고 보니까 하기야 뭐 똑같이 월 10만 원을 보험료로 낸다고 해도 보장 내역에 따라서 뭐 싸게 잘 가입했네 이런 경우가 있고 좀 비싼데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근데 많은 분들이요 보험 가입 경로가 저희 톡톡 보험설계 통해서 전문가들과 상담 받으시고 가입을 하면 좋겠지만 가까운 친척, 뭐 지인들 권유로 가입하시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좀 많습니다. 가까운
친구분이 생명보험사, 뭐 손해보험사 상품 가리지 않고 권하면 어쩔 수 없이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지인들의 권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 정도는 좀 팔아줘야겠다 싶을 때 똑똑하게 좋은 상품을 좀 가입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좋은 상품을 구별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이렇게 해라라고 제가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만약에 지인분께서 생명보험사 상품을 들고 왔다라고 하면 뭘 보셔야 되냐면 이 보험의 주계약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주계약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 나는 살아서 뭔 일이 생기면 뭐 진단받으면 진단금, 뭐 수술하면 수술비, 입원하면 입원비 이런 돈을 받고 싶은데 들고 온 생명보험사 상품을 보니까 15만 원 보험료 중에 뭐 12만 원이 주계약 사망보험금에 해당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한 3만 원만 이렇게 특약에 해당되어 있다. 이러면 뭔가 좀 이상하죠.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손해보험사 상품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좀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손해보험사는 특징적으로 그 적립보험료를 따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립보험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요거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손해보험사 통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약을 진짜 몇십 가지 넣을 수가 있는데 내가 구성해온 거 보니까 정말 내가 셀 수도 없이 많은 특약들이 끼워져 있더라. 그러면 요건 또 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성인 기준이에요.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특약을 넣는 게 효율적일 때가 있습니다만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성해온 손해보험이 특약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의심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손해보험 통합보험 같은 경우도 내가 원하는 특약만 가입할 수는 없어요. 기본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계 조건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 상해 사망이나 상해 고도 후유장애, 질병 사망, 질병 고도 후유장애, 뭐 질병 50% 이상 후유장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다. 이러면 이 부분도 좀 의심을 해 보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는 주계약 얼마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적립금 그리고 불필요한 특약들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지인이라도 보험료는 내가 내잖아요. 체크할 건 체크해야죠. 또 뭐 어떤 것들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뭐 갱신형 여부나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 이거 그리고 중요하네요. 납입 기간이 몇 년 네. 동안 내가 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보장을 받는 기간은 언제까지냐 이 세 가지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주 보장 내용이 많은데 보험료가 되게 저렴하게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일단 갱신형을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예, 처음부터 보험료가 뭐 20만 원, 30만 원 이런 거를 딱 갖고 와서 계약을 해라 하면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낮춰서 이 정도 선이면 괜찮겠네. 충분히 내가 지출할 수 있어라는 금액에 맞추다 보면 그게 갱신형으로 밖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계약을 하시게 되면 항상 저희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마디로 갱신형은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보험료를 계속해서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내가 은퇴하기 직전까지만 납입을 완료를 해서 은퇴 이후에 소득이 줄어드는 구간에는 그냥 보장만 보실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납입 기간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납입 기간이 20년, 30년 얼마 정도 되는지 내가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때 한 번씩 시청자님들께 증권을 한 번씩 보면은 젊은 남자분이신데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시면서 납입 기간이 65세 납 이런 거 있어요. 거의 한 40년, 50년을 네.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거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장 기간. 내가 이 보험료를 납입을 했는데 80살이 돼서 보장 기간이 끝이 나버린다. 80살이면 요즘에 평균 수명도 많이 늘어나 있고 시대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80살이면 아직까지도 활동을 하시고 괜찮으시거든요. 근데 막상 내가 실컷 보험료를 다 냈었는데 80살부터 해서 정작 어디든가 아파서 노안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아파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는데 보험은 끝이 나버린 거예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내가 이 보험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100세까지인지 아니면 종신토록인지
것도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갱신형인지 납입 기간은 어떤지 몇 살까지 언제까지 보장을 받는지도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톡톡보험 설계 개념 정리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차이점들 알아보고요. 또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 체크해야 하는지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전문가들의 한 줄 정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재원 전문가. 네, 저는 지생지손이면 백전백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그 한자성어는 잘 알고 계신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의 장단점을 잘 알고 가입을 하시게 되면 내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목적에 맞게 제대로 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보험 상품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못 가입하게 되면 또 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든지 금전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을 잘 알고 가입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 이제 100세를 준비함에 있어서 사고와 질병에 대해서 든든하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생지손. 네. 이번에는 박종규 전문가의 한 줄 정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자성어를 직접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네, 일견일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견일청이요. 네네. 네. 중국 고대의 이름난 법가 사상가였죠. 한비자의 말을 응용을 해서 제가 좀 만들어봤는데요. 하나하나 보고 듣고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생명보험사도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손해보험사도 물론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가입하신 보험과 특약 담보들을 하나하나 보고 듣고 파악한다면 수많은 담보들 속에 숨어서 보험료만 낭비시키고 있는 담보들을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또 보험 가입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목적에 맞는 필요한 보험을 준비하시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톡톡 전문가들과 함께 일견일청을 꼭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시면 하나하나 뜯고 씹고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CF인 줄 알았어요. 네. 남은 분들이 이제 한 줄 정리 좀 부담되실 것 같은데 이승엽 전문가의 한 줄 정리 들어볼까요? 제 한 줄 정리는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떠날까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제 노래 가사인데요. 원래 이 노래 시청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무슨 노래인지. 이 노래 가사 주인공이 을지로에서 고민하잖아요. 내가 종로로 갈지, 명동으로 갈지, 청량리로 갈지. 근데 사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 보험을 어떤 목적으로 가입할지에 따라서 보험회사, 그러니까 생명보험사냐 손해보험사냐 크게 갈리고 그 안에서도 어떤 회사,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될지가 갈리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목적지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시청자님들 지금까지 목적지를 환기시켜주는 설계사분들을 많이 못 만나셨을 거예요. 아마 가입하시게 된 경로가 아는 지인분이랄지 아니면 친척이랄지 해가지고 이번에 좋은 게 나왔어 혹은 나 이번 달에 너무 힘든데 이것만 좀 해줘 이런 형태로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 내가 보험을 이걸 왜 가입하는지를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잘 없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목적지이기 때문에 시청자님들 저희 톡톡 보험 설계와 함께 내가 이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현진 전문가의 한 줄 정리도 들어볼게요. 네, 중요한 것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불필요한 것부터 버려라. 네, 이건 뭐냐면요. 네. 내게 맞지 않는 옷들을 옷장 안에 가득히 넣어두면은 사실 새 옷을 사서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맞아요.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네. 네. 저도 그러니까 옷을 버려야 되는데 설마 조금 내가 뱃살만 빼면 이거 다시 입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버리지 못하고 재워놓는 옷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네,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안면이 받쳐서 아이고 안 되겠지. 그리고 이때까지 내가 납입했던 보험료가 있는데 이거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해야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일단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나에게 맞는 보험. 나에게 꼭 필요한 보험들을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분들의 한 줄 평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세상 살다 보면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난관들. 이럴 때 든든한 보험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게 해요. 쉽고 재미있는 톡톡 보험 보고서와 함께 생활의 지혜 득템하세요. 오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이별은 언제나 아픕니다. 이 좋은 세상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즐겁게 사시다 가시면 좋았을 텐데. 지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잘된 모습도 못 보고 가시고. 아유, 여보, 우리 너무 자책하지 맙시다. 아버님 병원에 계시는 동안 우리 열심히 병간호해드렸잖아.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고맙다고 하셨고, 어? 그래도 마음이 안 편하다.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가 성공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괜찮아, 여보. 울지 마. 사실 나행운 씨는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빚만 늘어가는 답답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나니 마음이 더 무겁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리라 다짐해보지만 현실은 쉽지 않네요. 일자리가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전화 오네. 여보세요? 예, 제가 나행운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예? 사망보험금요? 예? 3억! 살아생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 종신보험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아버지. 생각지도 못한 사망보험금 소식을 듣는 순간 암울하기만 했던 답답한 현실이 갑자기 핑크빛으로 물듭니다. 이 사실을 빨리 아내에게 알리고 싶은 나행운 씨. 3억이 우리 아버님 사망보험금으로 지급이 되는다! 사망보험금으로. 야, 3억 기분은 좋은데 근데 그게 우리 아버지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니까. 우리 그냥 좋게 생각하자. 어? 아버님이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서 우리 꼭 보답하자, 여보. 응?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들어두었던 종신보험 덕에 남아있던 빚도 갚고 조그만 분식집까지 시작할 수 있었던 나행운 씨 부부.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로 열심히 분식집을 운영한 결과 가게 매출도 꾸준히 상승 중인데요. 아유, 부부의 얼굴에 그냥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거 여보 지금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그리고 이거 배달 30초만에 온다고 지금 너무 좋아하시고 또 시켜 먹는데. 너무 다행이다, 여보. 난 요즘 정말 행복해. 우리 이름으로 된 이렇게 번듯한 가게도 있고 이런 게 정말 행복인 것 같아. 욕심내지 말고 진짜 하루하루 열심히 살자. 이게 우리 다 아버님 덕분인데 우리 아버님한테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도 종신보험 하나 들어서 나중에 우리 애들한테 좀 도움이 되면 좋지 않겠나? 맞다, 여보.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어? 우리도 아버님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도 도움이 되는 거야. 내가 그 보험 프로그램을 봤거든. 톡톡 보험 설계인가? 그치, 거기 전문가에게 상담해서 우리 빨리 들어. 정말 우리 자기 너무 멋져요. 종신보험 사랑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까요? 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남아있는 내 가족을 위한 종신보험 가입 결정.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종신보험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보험금을 100%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사망보험금이라고 한다면 가입하는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아니 죽을 때 나오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즉 내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가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필요 없는 보험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이 오늘 보셨던 나행운 씨 가족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 남겨진 가족의 경우에는 이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일례로 4인 가족에서 2아이가 있는 가장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학생이고 이 가장 혼자서만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일 때 이 생각은 정말 하고 싶진 않지만 이 만약에 가장이 사망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남겨진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너무나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아까워서 보험료를 최소화시켜서 종신보험 가입을 하고 싶다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저해지 종신보험이나 무해지 종신보험,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만 사망보험금을 설정을 할 수 있는 정기보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종신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크진 않지만 이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싶은 분들의 경우에는 종신보험을 활용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데요. 즉,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망보험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유지를 하다가 노후자금이 필요한 시기까지 생존을 했을 때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근에는 종신보험이 다양화되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톡톡보험 보고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톡톡 보험 설계 이번에는요, 이 시청자분들의 보험 꼼꼼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시청자 전화 연결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전화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을지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우선 뭐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지, 어디 사시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부산에 살고 있고요. 네. 나이는 36이고 지금 결혼한 주부입니다. 네. 오늘 어떤 점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저는 이제 가족들 보험 문제로 좀 전화를 드리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남편이랑 이제 보험에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아이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조금씩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혼자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맞아요. 오늘 뭐 전화 주신 시청자님처럼 요즘 이렇게 결혼하고 뭐 아이가 생기는 시기인 30대 중반쯤 되시는 이런 주부님들 전화가 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전문가분들도 이런 사례자분들을 좀 많이 만나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젊은 시절에는 솔직히 수입이 생기면 쓰기 바쁘잖아요. 네. 근데 결혼이라는 이런 그 인생의 아주 큰 계기를 네. 중심으로 해서 많이 뭔가가 바뀌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험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관심을 이제 갖게 되는 게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뭐 아이가 생기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면서 가족이 생기니까 나도 이제 한 가장의 가장이다라는 어떤 책임감들 때문에 뭐 건강보험이나 아니면 종신보험 이런 것들도 이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일단 요즘 태아보험 다 가입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아보험을 가입을 한다고 보험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본인의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선 우리 시청자님 증권부터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증권을 보내주셨네요. 네, 의사들도 진단을 내릴 때는 이제 청진기를 한번 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가입한 보험이 잘 가입돼 있는 보험인지 잘 가입돼 있는지 보험을 볼 때 증권을 통해서 이제 진단을 내려지는데 우리 시청자님 보내주신 증권 내용을 갖다 좀 보면서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남편분이나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암보험이 가입이 돼 있는데 이제 갱신형 보험으로 가입이 돼 있으세요. 근데 이제 암보험 말고는 가입돼 있는 보험이 현재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떤지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지금 2016년생 그 애기보험만 지금 가입이 돼 있는 상태시거든요. 뭐 이게 다른 쪽으로 보험이 가입돼 있으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좀 전화를 드리게 된 건데요. 아이 보험은 어차피 태아 때 가입해 놓은 거라서 아직 유지는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게 잘 필요한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들어주신 보험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보험료를 부모님이 납입을 해주시다 보니까 일단 유지는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좀 보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알아보다가 이제 우체국이 굉장히 저렴해가지고 거기서 우선은 암보험을 가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님 먼저 이거 유지 계속 해야 되나요? 물어봐 주신 이 아이의 태아보험부터 저희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네, D 손해보험사의 상품이고요. 30년 납 월납보험료 15만 원이네요. 네, 흔히 볼 수 있는 어린이 보험의 형태인데요. 특약들이 굉장히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장 내역 관련 페이지 수만 약 5페이지 정도 되시네요. 네네. 네,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이 보험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가입 당시에 설계사와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 가입 당시에 꼼꼼하게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 이 보험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지 정도는 기억하실 텐데요. 가입 당시에 꼼꼼하게 상담을 진행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그때 카페에서 맘카페 같은 데서 태아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는 분 소개로 그때 들었었는데요. 근데 그때 보험은 뭐 설명해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잘 나가는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입을 했습니다. 맘카페에서 잘 팔리는 인기 상품이었나 봐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가입을 하시게 되면 내가 이거를 왜 가입했는지를 모르고 왜 가입했는지를 모르니까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계속 시청자님 드실 거예요. 지금 또 납입 기간도 30년 납으로 굉장히 길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청자님께서 의도를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이렇게 긴지도 몰랐고 이번에 이거 보내면서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 시청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약관이나 증권 내용을 시청자님들께서 하나씩 다 검토하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려운 용어로 되어 있고 그 어려운 용어를 용어 자체는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 무슨 말인가를 알려면 배경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전부 다 꼼꼼하게 훑어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청자님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다른 거 보는 게 좀 어려우면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하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편이죠. 네, 맞아요. 시청자님 지금 현재 아이보험을 매월 15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건데 이게 30년 납에 15만 원이면요. 이거를 20년 납으로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되면은 납입 기간이 일단 10년이 이제 주니까 3분의 1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보험료는 그만큼 3분의 1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이 보편적으로 많이 가입을 하시는 20년 납의 보험 상품이었다면 보험료는 매달 20만 원 정도 납입을 하시는 거예요. 손해보험 상품인데 20만 원짜리라고 하니까 상당히 비싼 그렇죠. 보험이네요. 네, 보장 내역이 그만큼 뭐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전문가님들이 또 항상 태아보험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는 최대한 든든하게 준비하는 게 좋다. 이렇게 평소에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태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몸의 신체 장기라든지 면역 기능이 완전하게 자리를 안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어떤 선천성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있지만 환경의 요인으로 인해서 태어난 이후에 아이들이 1살, 2살, 3살, 4살을 먹어가면서 이때 발생되는 질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입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넉넉하게 충분히 준비를 해 주셨다가 아이의 건강 상태, 발육 상태 등을 봐서 이 보험을 갖다가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일부분을 갖다가 약간 조정을 해서 가져가야 될지를 갖다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용재원 전문가님의 말씀에 좀 살을 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태아는 어떤 건강 상태를 갖고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든든하게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된 후에는 아이가 평생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선물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독립하기 전까지 아프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하니까 집중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보장을 받을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그냥 기간 차이 아닌가요? 근데 사실 그렇죠. 기간 차이가 제일 크죠. 네. 기간 차이가 제일 큰데 사실 보장 범위 측면도 좀 봐야 돼요. 범위도 나중에 조정을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 슬하에 있는 동안에만 보장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 아이가 평생 갖고 갈 수 있는 보험을 선물해 줄 것인지에서는 일단 기간이 제일 크긴 하지만 보장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항상 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3대 진단이요. 3대 진단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시청자님 기억하시나요?
아, 네, 제가 톡톡보험 설계 열심히 보거든요. 예, 그건 알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봐주시고요. 네. 지금 이제 아기가 2돌이 지났고 우리나라 나이로는 지금 한 3살 정도 된다, 그죠? 이때까지 아기가 뭐 아프거나 아니면 선천적인 기형이나 이런 질병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은 이 친구가 건강하게 다 자라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뭐 큰 질병 앞에서 말씀하셨던 3대 질병이라고 하는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같은 이런 큰 병들이 올 수 있는 확률들은 사실 적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을 내가 이 아이에게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선물로 이제 줄 건지 아니면 내가 데리고 있는 동안에만 보장을 보고 그 아이가 독립을 하고 나서는 너가 돈이 생기면 네 보험은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평생 내가 가져갈 보험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 현재 그 태아보험으로 가입을 했었던 암이라든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같은 그런 비용이 많이 나가는 그런 특약들은 사실 지금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하기야 뭐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컸다면 뭐 20대에 뇌졸중이나 암에 걸릴 확률은 사실 많이 낮으니까. 네. 그렇죠. 담보 내용에 따라서 보험 구성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험 상품이라는 게 조립 상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해서 태아보험을 갖다 구성을 할 때도 이 특약을 넣을지 말지, 넣었을 때 좋을지 빼는 게 좋을지를 갖다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요. 태아보험은 어렸을 때는 최대한 좀 든든하게 구성을 하시다가 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걸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험료가 비싸다고 한다 그러면 시청자님들이 먼저 해지를 먼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지를 하실 게 아니고 필요 있는 특약과 필요 없는 특약을 구분을 해서 이걸 조정을 하시게 되면은 낮춰진 보험료로 끝까지 유지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전문가들이랑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보험을 유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좀 조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가지고 계신 보험을 배서하는 방법, 그러니까 가입한 보험에서 불필요한 특약들을 삭제하고 보장 기간도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보험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납입 기간, 보장 기간, 그리고 보장 범위 등의 가입 조건들이 더 좋은지도 꼭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조건이 좋은 상황에 대해서도 좀 추천을 해줄 수 있으신가요? 네, 시청자님, 배설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더 유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아예 그냥 다른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끝나고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고요. 지금 시청자님 본인하고 배우자분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께서 가입해 주신 보험 외에는 이제 암보험 말고는 갱신형 암보험만 갖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전화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 전화도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저희한테 전화 주셨나요? 바로 여기서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이런 게 처음이라서. 네. 네. 보험을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도 좀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렇게 보험회사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이게 TV를 틀어도 뭐 여러 가지 상품과 회사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예전과는 좀 다르게 보험 시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에요. 시청자님 혹시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입하신 보험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신가요? 아니면 몇 가지라도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황인가요?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보험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좀 결혼을 좀 늦게 해가지고 그 보험 준비를 이제 조금씩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혼자 공부하기에는 이게 보험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어렵죠. 그러면 시청자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입하고 계신 그 보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겠어요? 네, 먼저 그 우체국에서 그 2015년도쯤인 것 같아요. 14년도 한 15년도쯤에 가입한 암보험이 하나 있고요. 그 보험료는 25,000원이고
이제 그때 이제 주변 뭐 친구들이나 이제 직장 동료들이 이제 나라에서 우체국이 이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보험료도 싸고 뭐 이렇게 안정성도 더 있지 않겠느냐 말을 들어서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분인데 이제 그분한테 이제 변액 종신보험을 하나 가입했습니다. 네네. 네, 20년 납의 보험료는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 현재는 이렇게 두 가지 보험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SNS를 통해서 알게 된 분한테 되게 비싼 보험을 가입하셨네요. 요즘은 사실 SNS를 보니까 그 잘 나가는 설계사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얼굴책도 그렇고, 그 인별그램 이런 것도 그렇고. 저는 뭐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설계사분들이 곳곳에 있으시더라고요. 전문가님들도 SNS 하시나요? 네, 하기도 하지만 이건 뭐 보험 시장의 변화는 정말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보험과 지금의 보험 이제 많이 차이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인수 기준이 많이 이제 변화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정말 암에 한번 진단이 되게 되면은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는 암보험 가입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이런 분들도 5년이 지나게 되면 또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나와 있고 또 뭐 당뇨 관련된 보험들도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더 문제인 거죠. 예전에는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불과 몇 개 회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 선택폭이 적다 보니까 선택하기가 오히려 쉬웠습니다. 근데 이제 손해보험조차도 이제 임보험을 갖다가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40여 군데가 넘는 회사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결정 장애를 이제 앓고 계시는 거죠. 어느 보험사로 도대체 해야 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시청자들의 고민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옛날에는 뭐 2-3개였는데 지금은 40여 개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소비자분들도 정말 결정장애 오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에게 그 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변화가 많다 보니까. 어떤가요? 사실 예전에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보니까 뭐 그냥 각 보험사별로 판매하는 상품의 형태가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1등 회사가 보험 상품을 만들면 2등, 3등 회사가 비슷하게 만들고 또한 4등, 5등 회사는 그것보다 좀 더 좋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뭐 남자 건강보험 하면 무슨 상품, 여자 건강보험 하면 무슨 상품, 아이들 뭐 자녀보험 하면 25세 만기 어떤 보험, 뭐 교육보험 어떤 보험, 종신보험 어떤 보험 딱딱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아주 상품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다양해졌고 또 사실 또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게 사실이거든요. 보험금을 받는 것도 좀 차이가 생겼나요? 네, 그러니까 보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험료를 받는 거와 그리고 보험금이 나가는 거에 이거 차이를 사차익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해가 나면 4차 손, 그리고 4차 손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아주 예전에는 뭐 보험사들이 뭐 이런 4차 손에 대해서 손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보험사들이 너무 많고 경쟁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들어오는 수입보다는 나가는 지출에 대해서 지출을 막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보험금을 청구를 했을 때 아주 간단하게 손쉽게 바로 지급이 됐었던 부분들도 요즘에는 뭐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뭐 심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아주 까다로워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종합하자면 예전에는 사실 어느 회사로 상품을 가입했더라도 그 상품 자체가 거의 비슷비슷했기 때문에 뭐 보험금을 수령을 한다든지 진단금의 차이가 있다든지 이런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상품보다도 어떤 설계사의 인맥, 어떤 또 그래서 누가 또 치약을 몇 개를 갖다 주고 선물 세트를 몇 개를 갖다 주고 자, 이런 냐에 따라서 내가 보험을 갖다가 가입을 하느냐 또 유지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들을 하셨지만 자,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난 시대가 돼 있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보험료 대납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설계사의 어떤 정의나 또 아는 지인의 어떤 권유보다도
일단 상품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품이라는 건 내가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100세까지 가는 동안에 그 설계사가 일을 계속 안 하고 또 중단을 하게 되면 이 설계사가 연락이 안 되는 네, 경우도 있고 그런 이러기 경우 때문에 많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홧김에 또 보험을 해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위원회 방지조약에서는 정말 상품을 꼼꼼하게 준비해서 제대로 된 회사에 제대로 된 특약으로 구성을 하신다 그러면은 가장 좋고요. 무엇보다 이제 한 회사에서의 어떤 그 설계사분들이 오셔서 보통 한 회사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뭐 우리 회사 상품이 제일 좋다고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보험사들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분쟁이 발생을 한다든지 어떤 청구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전문가들을 갖다가 선정을 하신다 그러면은 앞으로 관리도 잘 받고 보장도 잘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참 용재원 전문가님 말씀이 맞는 말인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누가 그걸 잘하는데 알기가 힘들잖아요. 이걸 가려내는 것도 상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해도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전문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청자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니까 믿을 수 있지 않겠냐? 아니면 뭐 온라인상에서 각종 블로그나 사이트 통해서 가입을 하신 사례이신데요. 혹시 가입하신 암보험이 10년 갱신, 종신갱신형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네, 10년 뭐라고요? 종신갱신형이래요. 10년 갱신, 종신형이요? 그런 단어는 이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네. 네, 보편적인 상품의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보험회사는 10년마다 보험료를 인상할 거고 피보험자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보험료를 받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신갱신, 사실 이게 종신갱신 말도 비슷해서 이게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근데 그리고 시청자님 약간 특이한 사례신데 지금 뭐 보장성 보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신 상태인데 SNS 통해서 만나게 된 이제 재무 설계사분을 통해서 보험료가 50만 원이에요. 종신보험 굉장히 크게 덜컥 가입을 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요즘 이렇게 SNS 한두 개씩은 다 하잖아요. 네네.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재무 설계를 하신다는 분 사진이 많이 돌아다니길래 또 그분이 또 이렇게 글을 남기면은 댓글들도 좀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믿을 만한 사람이겠거니 하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연락이 한 하루 정도 뒤에 와서 또 만나자고 해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보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종신보험이 또 돈을 모으는 기능도 있다고 해서 그래서 사실 믿고 그냥 가입을 했어요. 종신보험이 돈을 모은다? 네. 뭐 사실 종신보험에 돈을 모으는 기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종신보험 돈을 모으기에 굉장히 좋은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맞기는 한데 뭐 혹시 뭐 시청자님 그분께서 시청자님 부자 만들어준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죠? 그래서 혹하셨나요? 부자 그런 말까지는 안 했는데 이제 옷도 이제 확실히 좀 고급스럽게 입으시고 차도 이제 좋은 거 모시고 SNS 보면은 특히 일도 열심히 하시고 고객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분이 뭐 믿을만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냥 사실 가입을 했거든요. 깊이 생각 안 하고. 사실 저도 SNS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와 진짜 외제차 좋은 거 타신다. 뭐지? 이러고 가보면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이렇게 직함도 되게 높아 보이고 요즘은 그런 SNS 채널 같은 거 통해서 젊은 재무설계사분들이 정말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긴 해요. 그런 분들 중에 진짜로 훌륭한 재무설계사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다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시청자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사실 보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워낙 모르는 분야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깜깜해서 뭐 아무렇게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좀 덜컥 이렇게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좀 결정 쉽게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저는 보험을 접할 때 시청자님 임대차 계약할 때처럼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제가 임대차 관련된 전문가 아니거든요. 근데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뭐 공인중개사분들도 좀 알아보고 집 지역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내가 계약할 때 아무리 이분이 믿을 만한 분이고 소개를 제가 받은 분이고 하더라도 계약서
내가 몇 년 계약인지 뭐 훑어보고요. 집에 가서 집도 물은 잘 나오는지, 이거 어디 곰팡이는 안 폈는지,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확인을 하잖아요. 시장님, 보험도 마찬가지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모르는 분야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주변 지인들이 말하는 거 그대로 믿고, 혹은 SNS에 뭐 좀 괜찮아 보인다. 우리가 임대차 계약할 때도 누가 뭐 갑자기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아무리 좋은 시계 차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탔다고 하더라도 그 공인중개사가 시장님 제가 부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면 시장님 덜컥 믿지는 않을 거.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이렇게 네. 의심을 할 텐데, 오히려 보험은 좀 안 그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SNS에서 좀 봤던 사례인데, 부사관 전역을 하셨는데 이제 이 회사에서 일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다. 근데 내가 부사관 복무할 때부터 관련된 재무 쪽으로 관심도 많았고 책도 많이 봤고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경력은 내가 한 5년 정도 된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경영학과 나왔고 재무 동아리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럼 경력이 한 20년 되는. 안 그렇거든요. 시장장님, 다른 분야에서 만약에 요리사가 내가 집에서 요리를 많이 했으니까 그거까지 다 합치면 제가 셰프 된 지 한 7년 됐습니다. 이러면 안 믿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시장장님 너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덜컥 겁을 먹고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다른 계약하시는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시청자님께서는요, 뭐, 갱신형 안보험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그런 노후자금을 대비하기 위해서 종신보험을 이렇게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재무 설계의 목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 보험은 되게 위험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보험을 구성을 하거나 내 자금을 활용하는 거는 뭐 집짓기와 조금 비슷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땅을 잘 다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네. 이제 기둥 세우고 벽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붕을 얹는 거예요. 네. 보험과 집짓기. 이 비유가 좀 재밌는데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드리면은 좀 그렇고, 일단은 땅을 다지는 거는 보장성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보장성 보험. 그렇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땅이 잘 다져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구성이 잘 되어 있는 보장성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거기다가 지붕을 얹는 게 바로 목적 자금의 설계나 아니면 노후 자금 설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보장성 보험이 잘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이 아프거나 아니면 시청자님께서 무슨 일이 혹시나 당하게 되면은, 이런 위험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은 이 모든 그 위에 있던 지붕들도 다 허물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이 바닥에 깔려져 있지 않다면은 그거를 모래성에 집을 짓는 거나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이제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사실 그 가입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저축성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변액보험으로 투자를 해서 어떤 성과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그 선행이 돼야 될 부분들이 이런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이런 보장성 보험이 제대로 구성이 된 상태에서 이제 그 자산의 증식을 갖다 하셔야 되는 거죠.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 그 가입해 있는 보험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요즘의 보험들은 갱신형보다 비갱신형 보험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갱신형 보험이라는 거는 나가는 월납보험료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해 보이지만, 전체적인 납입보험료를 보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갱신형 상품으로 보장성을 갖다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지금 그 가입하고 계신 종신보험의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상담을 통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님, 혹시 그 변액종신보험 가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변액이라는 건 이제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주식과 채권에 이제 투자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편두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편두 변경도 좀 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냥 보험료만 내고 있고요. 이게 그 펀드는 제가 뭐 투자해본 적도 없고 뭐 경험이 없어서 그냥 놔두고 있거든요. 이제 사실 이게 매월 수익률도 들쭉날쭉 하니까 계속 찝찝하고 신경이 쓰여서 솔직히 이게 상품 자체를 막 해지하고 싶은 마음도 막 들거든요, 괜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투자에 적합한 성향이 아니시라면 변액보험은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하, 네. 일정한 금리를 제공받는 금리형 종신보험을 활용하시고 추가 납입 제도를
적극적으로 상품에 따라서 올바르게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월 보험료가 50만 원이라면 25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25만 원은 추가 납입을 활용해서 상품별로 훨씬 효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액 종신보험의 경우에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은 좀 더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전화드려서 일견일청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끝나고요. 전화드려서 전문가님과 조금 더 길게 상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상담 전화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톡톡 보험서역에 뭔가 개념 정리 확실히 좀 된 것 같은데요. 많은 시청자분들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전문가분들의 의견 참고하셔서요. 저희 방송 끝났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보험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톡톡 보험서역에 연락하는 방법 늘 열려 있는 거 아시죠? 저희 24시간 전화 연결 가능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언제든지 방송 끝난 후에도 보험 전문가들과 상담받으실 수 있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상담까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보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톡톡 보험 설계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